371페이지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상임법. 여기서 한 문제 나오죠. 한 문제. 조금 쉬운 문제도 있고 가끔은 어렵게 나오기도 한데요. 한번 봐봅시다. 1번에 틀린 거 찾아라 했습니다. 공장이나 창고 이게 상품 제조와 더불어 영리 목적이다. 여기 대부분 판례인데요. 공장이 제품 생산하는 곳이니까 사실행위 하는 곳이거든요. 물건 만드는 곳이란 말이죠. 사실행위 하는 곳은 상가 임대차 보호법이 적용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판례가 여기 더불어 영리를 목적으로 찾았나요? 요게 포인트입니다. 영리 활동을 하고 있었다. 요걸 인정해 가지고 적용된다 한 거예요. 이 단어가 들어가야 돼요. 공장은 무조건 된다 이렇게 기억하면 안 되고,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활동이 함께 이루어졌다. 그러면 된다는 거죠. 예. 그 다음 2번에 사업자 등록 대상이 되는 건물이라 된다. 그거는 정면으로 시험에 나왔던 거고요. 중요합니다. 보증금 일정 최우선 변제는 주택도 마찬가지로 상가도 바뀌었습니다. 예, 2분의 1로 바뀌었습니다. 2분의 1 가지고 뚝 떼내 가지고 먼저 나눠주겠다 이 말이거든요. 이런 숫자 나오면 편하죠. 벌써 틀린 숫자가 눈에 탁 보이니까. 3기 연체면 해지 사유죠. 그걸 법으로 만들었습니다. 해지 사유다라고 법으로 만들었습니다. 요거 법 만들기 직전에 2기 연체되면 해지가 된다라고 판례가 있었거든요. 그건 민법 적용할 수밖에 없었다. 왜냐하면 3기 연체 시 해지한다는 법 조문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법을 만들어 버렸어요. 이제 고정됐으니까 3기 3회분. 여러분 그 5번이 중요합니다. 이 지금 갱신요구권, 대항력, 갱신요구권 아시죠? 최초 임대차 기간 포함해서 앞으로 몇 년? 10년으로 바뀐 거 아시죠? 10년까지 연장 요구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대항력, 권리금, 3기 연체시 해지. 이거는 마지막 문제가 중요해요. 보증금 액수에 관계없이 적용된다 이 말이. 보증금 액수에 관계없이 적용된다는 말은 6억 1천만 원 초과라도 적용된다 이 말이에요. 초과일 때도 적용한다 이 말이에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게 뭐였습니까? 첫째, 갱신요구. 예컨대 지난번에 7억짜리가 나왔거든요. 이거 하나 기억하시면 돼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현재도 7억 원 초과니까 갱신요구권 요거 인정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여기 대항력은 인정합니다. 대항력 인정합니다. 근데요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우선 변제권 안 돼요. 이게 안 돼요. 이게 지난번에 시험 나온 건데 7억이나 10억 이런 거는 경매시에 우선 변제가 안 돼요. 그냥 일반 배당 요구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채권자 배당 받는 수밖에 없는 거죠. 뒷순위보다 먼저다 이게 안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워낙 금액이 크다 보니까 소액보증금 최우선 이건 처음부터 적용 안 되잖아요. 최우선 요것도 안 되는 거죠. 최우선 변제 요것도 안 돼. 해당 없는 거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임대차 끝났을 때 등기 해달라고 신청하는 거 있잖아요. 임차권 등기 명령. 이게 적용이 안 돼 이 자리에. 임차권 등기 명령. 임차권 등기 명령 이게 적용이 안 돼요. 하나 더 있습니다. 1년 미만으로 정하면 기간 정함이 없거나 1년 미만 정하면 최소 1년 보장한다 했잖아요. 이게 적용 안 돼 이게. 만약에 10억짜리가 6개월 계약했다면 둘 다 6개월 주장할 수 있다는 거죠. 낙태했으니까 나가라. 나가겠다 할 수 있다. 1년 보장해줘야 된다는 조항이 여긴 적용이 안 돼요. 금액이 크다 보니까. 그 최단기 1년 요거 적용 안 해요. 이런 거는 기억해 둘 수밖에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근데 이제 갱신요구권 적용되고 10년 연장합시다. 이건 가능하고요. 집이 팔렸을 때 임차인은 맞습니다. 주장할 수 있다는 거죠.
주인 바뀌었을 때 너 임차인 대항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거. 그 다음에 세 번째 여기 보시면 권리금. 이거는 이제 팔고 나갈 때 권리금 받아 나가는 거 인정하겠다는 거죠. 그 다음에 3기 연체되면 해지 사유다. 이거는 뭐 금액과 상관없이 다 적용되는 거니까. 3기 연체 시 해지 사유. 결국 시험 낼 게 이런 거잖아요. 보세요. 요 위에 세 개. 갱신 요구가 인정되는가 된다는 거죠. 10억짜리라도 대항력이 된다는 거죠. 권리금 되죠. 대항력이 우선 변제는 안 됩니다. 임차권 등기 명령하고 최단기 1년도 안 되고요. 우선 변제가 안 돼요. 뒤에 가면 요 문제 하나 있습니다. 이거. 자, 2번 틀린 거. 보증금 액수가 법에 정한 그 환산 보증금 초과하지 않는 임대차에 적용됩니다. 뭐 기본 맞는 말이고요. 법인에게도 적용되나 일시 사용일 때는 적용 안 된다. 맞고요. 사실행위와 영리활동 함께 한다. 그게 바로 아까 공장사건 적용된다. 사업자 등록은 대항력 또는 우선 변경 취득 요건이고 존속 요건이다. 존속 요건 아니다라고 잘 나오니까 조심하셔야 되고요. 폐업하면 대항력 상실한다. 맞고요. 자, 5번에 사업자 등록 신청해서 등록증 교부받은 날에 다음 날이다. 이게 틀린 거죠. 신청한 날에 다음 날입니다. 이거 시험 한 번 냈었어요. 상가 건물 인도받고 사업자 등록 신청한 날에 다음 날. 교부받은 다음 날이 아니고요. 신청한 날에 다음 날. 한 번 출제를 했고요. 자, 3번에 옳은 것 2년 미만이 아니고 1년 미만일 때 1년이라. 1년 미만으로 정해 양당사자가 틀렸죠. 임차인만 주장할 수 있잖아요. 양당사자가 틀린 거예요. 묵시갱신 1년입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는 거는 임차인만 했어요. 양당사자 틀린 거죠. 계약갱신 요구권은 10년 범위 맞습니다. 마지막 5번이 답이고 이렇게 쉽게 나오면 좋을 텐데 그죠? 쉽게 나오는 것도 있고 조금 어렵게 나올 수도 있고. 4번에 봅니다. 이것도 조금 억지로 만든 것 같은데 임대인이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 찾아라. 그러니까 거절 못하는 겁니다. 제일 많이 나온 게 기억의 경과실이에요. 이거 거절 사유가 안 돼요. 경과실. 중과실을 해야 거절 사유거든요. 이 경자를 꼭 중자로 확인해야 됩니다. 일방적으로 보상금 공탁했다. 안 돼요. 합의해서 상당한 보상금을 공탁했다. 이렇게 가야 돼요. 보상금 지급한 경우로 해야 되는데. 상당한 합의에 의한 상당한 보상금 이렇게 가야 됩니다. 이기 연체까지는 안 되죠. 기억 연티고 다 거절 사유가 안 됩니다. 동의 없이 전부 일부 전제했다. 요거는 거절 사유입니다. 리얼이 거절 사유죠. 그 다음에 철거 재건축. 철거 재건축은요 중간에 이렇게 하자 비껴라 이렇게 안 됩니다. 계약 체결할 때 처음 들어올 때 이야기 했었어야 돼요. 왜냐하면 마음 바뀔 수 있잖아요. 임대인이 언제든지 할 수 있다면 임차인만 굉장히 불리한 겁니다. 계약 체결할 때 언제쯤 재건축 할 거다라고 미리 통보해 놨었어야 돼요. 안 그러면 자기 마음대로 쫓아내는 거니까 안 된다 이 뜻입니다. 이것도 틀린 거죠. 위험도 틀린 것이고. 비협에 보시면 개축은 해당 없어요. 재건축 대부분 철거하고 재건축 그게 해당되지. 개축은 사유에 안 들어갑니다. 거절 사유에 안 들어갑니다. 처음부터. 그럼 리얼 하나만 빼고 나머지 다 합니다. 이게 거절 사유가 안 됩니다. 이런 거는 그 기억하고
미음 이런 거 조심하셔야 돼요. 기억미음, 경과실 이거 조심해야 되고, 미음에 계약 체결시라는 걸 꼭 짚고 넘어가야 되는 거죠. 재건축 부분은. 자, 5번. 틀린 거 찾아라. 권리금 계약은 임차인하고 새로 임차인 되려는 자하고 계약입니다. 그러니까 을과 병가의 거래란 말이죠. 이해됩니까? 주인을 갑이라고 치면 현재 임차인하고 새로 들어오려는 병하고 계약이에요. 이렇게 계약이에요. 그거 보세요.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와 권리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 되십니까? 임대인 들어가면 틀립니다. 거기는. 이 문장이 시험에 안 낸 겁니다. 지금. 요거는 그 이해를 해 두셔야 되는 겁니다. 권리금 계약 뜻. 그 다음 임대인은 기간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종료시까지 권리금 계약에 따라 신규 임차인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 받는 것을 방해하면 안 됩니다. 맞습니다. 6개월 전부터 끝나기 전까지 이렇게. 그때 방해하면 안 된다. 주의하셔야 되고요. 적법하게 권리금 계약하려는 경우 임대인이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주변 상가 건물에 비춰 현저히 고액, 그냥 고액까지는 안 되고요. 현저히 고액. 법률 용어입니다. 이거 두 가지를 딱 구분해요. 그냥 다액하고 현저히 다액 구분해야 되거든요. 현저히 고액 이렇게 요구하면 방해가 됩니다. 맞습니다. 임대인이 적법한 권리금 계약 방해하여 임차인에게 손해를 발생한 때 이게 이제 두 번 계속 시험 나온 거거든요. 임대차 종료한 날로부터 방해한 날로부터가 아니고요. 종료한 날로부터 3년 내입니다. 손해배상 청구할 그리고 이게 3년이 제척기간이 아니고 시효로 소멸한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소멸시효기간이에요. 이것도 주의하시고요. 소멸시효기간이다. 제척기간 아니다. 손해배상 청구권은 소멸시효기간이다. 그 다음 5번 요거 조금 주의할 필요 있습니다. 임대차 목적물의 상가 건물을 임대인이 3년 이상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 임대인이 권리금 계약 체결에 거절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본다. 3년이 아니고 1년 6개월이죠. 그리고 임대인이 아니고 임차인이 사용 안 하면 이 뜻이 되는 거죠. 1년 6개월입니다. 계약해놓고 1년 6개월 동안 영업활동 안 하면 점포의 상권이 죽게 되거든요.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1년 6개월 조금 주의하시고. 자, 그 다음 6번 보겠습니다. 옳은 것. 이건 조금 전에 주의하라는 겁니다. 경과실로 파손했다. 그 갱신 거절 사유가 아니니까 요구할 수 있고 거절할 수도 없다. 1번이 맞죠. 경과실. 경과실 이야기. 1번이 답입니다. 상가 건물에 가등기가 된 후에 대항요건 갖춘 임차인은 가등기가 된 본등기 마친 자에게 대항 못하죠. 중간에 끼는 건 대항 못합니다. 임차인이 해야죠. 오타가 났네. 임차인이 상가 건물 인도받고 사업자 등록 신청하면 교부된 다음 날이 아니죠. 신청한 다음 날 해야 되겠죠. 임차인은 존속기간 동안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 요거는 민법의 기본이죠.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에 만들어줄 사람이 누굽니까? 임대인입니다. 임차인이 틀렸다고요. 임대인은 해야 돼요. 주어가 틀린 거죠. 자, 그 다음 인도와 사업자 등록 요건 구비한 임차인이 폐업 신고했다가 같은 상으로 사업자 등록해도
폐업 신고하는 순간 대항력은 상실되거든요. 사업자 등록하면 그 다음부터 취득하는 것이지 유지되는 건 아니다는 거죠. 그것도 한 번 시험 냈을 때 7번 우선 변제권. 우선 변제 받으려면 확정 일자까지 있어야 돼요. 그리고 경공매 때 이야기다 이거는. 매매 때 이야기가 아니다라는 거 꼭 주의하시거든요. 경매나 공매 때 이야기다. 틀린 거. 임차인이 우선 변제권 취득하기 위해서는 대항 요건을 갖추고 확정일자 받아야 합니다. 맞습니다. 꼭 기억해야 되는 기본 내용이죠. 최우수는 임대 건물 가액의 2분의 1 금액 한해서 우선 변제권이 있다. 맞고요. 2분의 1. 자, 3번에 또 나왔네요. 우선 변제권, 임차권 등기 명령, 최단 기간 1년. 요거 나왔네 보세요. 우선 변제권, 임차권 등기 명령, 최단기 1년. 요거는 6억 1천만 원 초과되는 부분에는 적용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거예요. 이게 3번이 틀렸죠. 한번 봐두시고요. 우선 변제권, 등기 명령, 최단기 1년은 6억 1천만 원 초과 넘어가면 적용이 안 된다라는 거. 임차권 등기 명령에 따른 등기 이후에 임차인이 대항력권 상실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전출하더라도 이미 취득한 거 상실하지 않습니다. 이건 주택하고 똑같습니다. 임차인의 우선 변제권 승계한 금융기관 등은 우선 변제권 행사하기 위해서 임차인을 대리하거나 대위해서 대위 해지는 안 된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임대차를 대위 해지는 안 됩니다. 자, 8번 상가임대차 틀린 것. 공유자인 임대인이 갱신 거절 통지하는 것, 요거 해지하는 거거든요. 갱신 거절 통지가 해지 행위는 관리에 해당합니다. 관리니까 지분의 과반수라 해야 됩니다. 지분의 과반수로 결정해야 되는데 요 판례죠. 지분의 과반수, 공유 지분의 과반수로 결정해야 된다. 맞습니다. 꼭 기억해 두시고요. 일시 사용일 때는 적용 안 하고요. 3번에 연체 차임액이 3기 이상 달하면 해지할 수 있다. 특약. 임대인 지위를 승계한 양수는 승계 이후. 맞습니다. 승계 이후, 즉 양수인 기준으로 3기 이상 연체돼야 됩니다. 3기 이상 연체돼야 된다. 합산하면 안 되고요. 임차인이 보증금 확정 판결에 의해서 경매 신청하기 위해서 반대 급부 제공을 집행 개시 요건으로 하지 아니한다. 요 말은 임차인이 판결을 받아가지고 경매 신청할 수 있거든요. 그때 반대 의무의 반대 급부의 제공을 집행 개시 요건으로 하지 아니한다. 건물 비워주지 않고도 경매 신청할 수 있다 이 뜻입니다. 요것도 주택하고 똑같아요. 법 조문이. 요건으로 한다 하면 틀립니다. 이거는 마지막 문장을 꼭 확인해야 돼요. 요건으로 한다로 잘 내거든요. 그거를. 임차인의 갱신 요구권에 관해서 전체 임대차 기간 제한하는 규정은 법정 갱신에도 적용된다. 안 됩니다. 이거는. 이거 시험 한번 내는 것인데요. 갱신 요구권은 최초부터 시작해서 10년까지다 요거거든요. 법정 갱신은 자동 연장되는 걸 뜻해요. 만약에 보세요. 이거는 뭐 이런 말은 없는데 10년까지 요구해가지고 10년 지났다. 근데 나가라 소리 안 했다. 그럼 또 연장되는 거예요. 이게 법정갱신.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뭐 10년에 제한 안 받는 거예요. 관계없는 거예요. 별개의 제도다 말이죠. 이거하고 연결시켜 놓으니까 틀린 거다라는 게 대부분 판례 있거든요. 별개란. 자, 그 다음 9번. 2018년 가본 선순위 권리자가 없는 을의 상가 건물을 보증금 1억, 을의 상가 1억, 월차임 40만 원 임차해서 대항력권 갖추고 확정 1차도 갖추었다. 그럼 여러분 1억에다가 월세 40이니까 곱하기 100을 하면 4천이다. 1억 4천 되는 거 아시겠죠? 환산보증금 1억 4천입니다. 틀린 거. 3기 연체하면 을은 갑의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그렇죠. 3기 연체는
거절 사유이고 해지 사유이기도 하고. 기간에 별도의 약정이 없으면 1년으로 본다. 맞고요. 갑이 보증금 반환 청구서 확정 판결에 따라 경매 신청하는 경우 갑의 건물 명도 이행의 의무는 집행 개시 요건 이다가 틀렸죠. 예, 예, 그 뜻이에요. 그 뜻만 알면 되는 거예요. 금방 조금 전에 제가 강조했는데 3번에 드린 거죠. 갑이 X 건물 환가대금에서 보증금 우선 변제받기 위해서는 대항 요건 배당 요구 종기까지 존속해야 된다. 맞고요. 이건 뭐 주택도 똑같습니다. 전액 변제되지 않은 한 X 건물에 대한 경매가 실시되어 매각되더라도 갑의 임차권은 존속한다. 5번 이게 중요하죠. 왜 그럴까요? 5번 지문이 중요해요. 왜 그럴까요? 문제에서 선순위가 없다 했잖아요. 그리고 대항력하고 확정일자 다 갖췄다 했잖아요. 그럼 이건 완전히 1순위거든요. 이게 바로 대항력 있는 임차권이거든요.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거든요. 여기에 해당돼요, 이 사람. 즉 무조건 1순위 뜻해요. 1순위. 그럼 이 사람은 대항력하고 우선 변제력 겸유하고 있다. 이 말 기억납니까 지금? 요거예요. 여기. 그래서 경매대가 다음 못 받으면 대항력이 유지되는 거죠. 응. 두 번째 경매에서는 우선 변제는 안 되고 첫 번째 경매에서 우선 변제 받고 못 받은 부분이 있으면 그대로 유지되는 거죠. 이해됩니까 지금? 그 뜻이에요. 그 1순위 때만 이야기단 말이에요. 이 사람이 2순위 되면은 소멸하기 때문에 대항력이 안 된다고요. 응. 대항력 있는 임차인. 이거는 임차인 외우면 안 되고요. 대항력 있는 임차인 따로 명칭을 따로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1순위 임차인. 이걸 구분 잘 못해요. 일반인들. 이걸 국으로 생각하거든요. 임차인만 생각한다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이게 더 전체로 기억하는 게 중요하단 말이죠. 1순위. 그래서 이 문제가 딱 냄새가 처음부터 나잖아요. 선순위가 없는 이렇게 딱 나오고요. 문제에서 선순위 없다 했잖아요. 그리고 대항력과 확정일자 갖췄다 딱 일어났잖아요. 저는 이런 게 냄새가 탁 나거든 벌써. 문제 읽을 때. 그래서 복습해야 돼요. 복습하시면 이게 보입니다. 이게 눈에. 만약에 변형할 수도 있죠. 뭐 선순위 있다, 뒤에 후순위 있다, 어쩌고 할 수 있는데 그거는 그때 가서 하면 되는 거고. 어쨌든 요거 자체를 탁 감을 잡아야 된다. 5번이 중요한 겁니다. 이거는. 3번은 뭐 간단한 거고. 자, 10번 보세요. 어른 갑소유 상가 건물 보증금 1억 임차해서 인도받고 사업자 등록 구비하고 확정일자 받았다. 다 갖추었네요. 일단 옳은 것. 어리 임차인입니다. 임차권 등기 명령은 종료 전에는 못하죠. 종료 후에 하는 거거든. 보증금 못 받았을 때. 그 다음에 실행 요건뿐만 아니라 존속 요건이다 해야 되고요. 거기 틀렸고. 경과실 나왔잖아요. 조금 전에. 경과실은 거절 사유가 아니라 했죠. 거절할 수 없다가 맞습니다. 3번이 답이죠. 이런 문장은 부정문으로 해놨기 때문에 틀린 거 아니냐. 잠재의식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그래서 넘어갈 수가 있는데 지금 이게 맞는 겁니다. 오히려. 10년 초과하면 갱신 요구는 안 되는 거죠. 2기가 아니고 3기 연체라야 해지 사유고. 비교 간단한 겁니다. 11번 봅시다. 차임정액 청구 두 개 다 5%인 거 아시죠? 둘 다 5% 바뀌었어요. 상가는 9%였는데 바뀌었거든요. 12번 옳은 것. 임차인이 대항력 갖추기 위해서는 사업자 등록 신청해야 되는 것이지 확정일자는 요건이 아니거든요. 사업자 등록 대상이 되지 않는 건물에 대해서는 위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2번 이게 답이었어요. 이게 얼마 전에 나온 27회 때 나온 거네요. 1년 미만일 때 1년으로 하는 거죠. 3기 연체라야 해지 사유고. 5번 보세요. 이게 이제 권리금 방해 부분인데 그 손해배상 청구권은 방해가 있은 날로부터 3년. 여기 틀렸죠. 방해가 있은 날로부터 3년이 아니고 언제부터 했어요? 임대차가 종료한 날로부터 종료한 때로부터 3년 이렇게.
13번 보세요. 갑이 2017년 을 소유 상가 건물을 을로부터 보증금 5억에다가 차임 500만 원입니다. 차임 500만 원이면 곱하기 100을 하면요, 이게 5만이 되거든요. 그럼 5억이 돼요. 5억이. 이거 합하면 이게 10억이 돼요. 이게. 환산 보증금 10억이 돼요. 조금 전에 했던 저거예요. 요거는 요때 시험에 10억이 아니고요, 7억짜리로 시험 냈거든. 7억으로 실제 시험은. 자, 옳지 못한 것. 갑의 계약 갱신 요구는, 자, 뭐가 나왔습니까? 첫째, 갱신 요구잖아요. 계약 갱신 요구. 이거는 된다 했잖아요. 요건 되기 때문에 10년 초과하지 않은 범위에서 행사할 수 있다. 맞고요. 임대차 기간 6개월로 정한 경우에 갑을 모두 유효 주장할 수 있다. 요게 최단기 1년 적용 안 하니까 이게 맞는 말이란 말이죠. 6개월 주장할 수 있다는 거. 맞는 말이고요. 3번에 갑은 계약갱신 요구권 최대 10년 범위에서 행할 수 있고, 계약갱신 요구권에 따라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본다. 맞습니다. 연장 그대로 되는 거니까요. 그 다음, 임대차 종료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았을 때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할 수 없다. 임차권 등기 명령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안 된다 하니까 맞는 말이죠. X건물이 경매로 매각되었을 때 일반 채권자보다 우선 변제받을 수 있다. 5번 이게 답인가 아시겠죠? 우선 변제 안 됩니다. 이게 상가 쪽에서는 이때까지 낸 문제 중에 제일 어렵게 낸 거예요. 초과 부분을 책에서 거의 주목 안 했거든요. 전국에. 단순 추가되고 개정돼서 하나 살짝 들어가 있는 것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이걸 맞춘 사람은 대단하다. 아주 꼼꼼하게 봤었어야 됩니다. 자, 14번. 환산보증금. 주택하고 상가하고 비교했는데요. 대항력은 A는 인도와 주민등록 마친 다음 날, B는 인도와 사업자 등록 신청한 다음 날 맞고요. 최우선 변제 둘 다 2분의 1이라 했잖아요. 3분의 1 나왔으니까 벌써 틀렸네요. 최단은 2년 1년 맞고요. 5% 맞습니다. 계약 갱신 요구는 주택 임대차에는 없는 제도죠. 상가에만 있는 거 맞습니다. 임차권 승계라는 상속 문제는 주택에만 있고 상가에는 없고 그런 거죠. 계약 갱신 요구권은 상가에만 있습니다. 주택에는 없어요. 자, 어쨌든 여기서 한 문제 나옵니다. 많이 나오지는 않고요. 상가 임대차 보호법은 사업자 등록 신청이 대상이 되는 건물에 적용되는 거. 영리 활동을 하고 있어야 된다. 자, 그 다음 380페이지 가등기 담보입니다. 가등기 담보는요, 갑의 부동산 5억짜리다 치고요, A라는 저당권자가 있다라고 해도 되고 없어도 상관없어요. 하여튼 뭐 선순위가 있을 수 있다 이 뜻이에요. 자, 병으로부터 뭐 이게 2억짜리인데 을로부터 돈을 빌린다. 2억을 빌린다. 가능하죠. 5억짜리 부동산이니까 공제하고도 3억 되니까 2억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이자까지 얼마 해가지고 돈 빌리는 계약하고 담보 등기를 저당권 해도 되는데요. 가등기 담보 등기 해놔도 된다 이 말이에요. 기능은 거의 같아요. 돈 안 갚으면 경매가 돈 받겠다 그건 똑같아요. 근데 조금 다른 게 하나 있단 말이에요. 가등기 했으니까 뭐 할 수 있겠어요? 본등기 해서 가져가겠다 이게 하나 있단 말이에요. 그거 하나 차이밖에 없어요. 다만 옛날에 고리대금업자들이 하루만 안 갚으면 하루만 연장 고의로 지가 안 받아놓고 연체다 해가지고 등기를 넘겨뿐단 말입니다. 그거 막으려고 만든 법이라고. 그래서 몇 개월 준다? 갚을 날을 2개월 딱 든 거예요. 2개월 동안 소유권 못 넘어가게 한 거예요. 법 그거 때문에 만든 거라니까요. 그거 하나만 이해하면 다 돼요. 그러니까 가등기 해도 이게 이제 담보 가등기죠. 가등기 담보 설정자
가등기 담보권자, 선순위. 이 사람을 줄여서 뭐라 합니까? 채권자. 이렇게 불러. 가등기 담보권자 이렇게 해도 이렇게 불러도 되고요. 같은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또 뭐 1억 정도 여유가 있으니까 B한테 1억 정도 저당 설정 받을 수도 있어요. 이게 전부 담보 쪽이니까 전세권 1억 뭐 이런 게 들어올 수도 있어요. 주택 임차인 1억 이렇게 들어올 수도 있잖아요.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럼 이 사람은 뭡니까? 후순위죠. 담보도 채무자가 제공할 수도 있고 자기가 돈 빌리고 자기 집 제공할 수도 있고 그게 뭐 가장 기본이지만 뭐 부모가 제공할 수도 있잖아요. 제3자가 제공할 수 있다. 이 사람을 물건으로 보증선다. 물상보증인. 다른 재산으로는 보증 안 쓰고 이 부동산 가지고만 보증 쓰겠다 이 뜻이에요. 이렇게 가등기 있는 부동산 사는 사람도 있거든요. 산다. 뭐 누구를 할 거예요? 정으로 합시다. 정. 그럼 이 사람은 소유권 가등기 있는 부동산 소유권 취득한 사람이니까 여러분 우리 저당에서 보면 제3취득자 기억납니까? 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요 사람. 그래서 이 법에서는 요 세 사람을 채무자, 물상보증인, 제3취득자 가만히 봐보세요. 다 부동산 소유자잖아요. 다 자기 건물이잖아요. 요걸 뭐라 하는가 하면 경매되면 이 집이 팔리잖아요. 이게 매도인 되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건물 주인들이거든요. 쉽게 부동산 소유자란 말이죠. 부동산 소유자에게는 반드시 이거 넘어갑니다라고 통보를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묶어서 이 사람들을 채무자 등이라 하는 거예요. 채무자 등. 등 저게 중요해요. 등자 한 단어가 중요하다. 등 빼면 값만 부르는데 등이 들어가면 물상보증인하고 제3취득자 모두 포함돼요. 그럼 이걸 갖다가 청산 절차 들어가려면 저런 사람이 있으면 전부 다 통지해 줘야 돼요. 그걸 처음 시험 낸 거라고요. 누군가 빼고 통지하면 무효예요. 실행 통지. 자, 여기서 중요한 거 하나만 짚고 넘어갈게요. 이거 돈 빌렸다 했잖아요. 빌려주는 채권을 빌려준 돈, 즉 대여금 채권이에요. 이게 적용돼요. 이게. 그러니까 공사대금, 매매대금, 물품대금 적용 안 돼요. 그거 꼭 기억하세요. 그 다음에 대신 갚아준 거, 그걸 준소비태차로 인한 구상금 채권이라고 합니다. 요건 또 됩니다. 요 두 개가 돼요. 요거는 빌려준 걸 민법에서는 뭐라는 거면 소비대차라거든요. 요 단어는 알고 있어야 돼요. 요거 때문에 만든 법이라니까. 그럼 가만 보니까 여기 5억짜리인데 선순위 공제해 보세요. 그럼 얼마나 남습니까? 3억이잖아요. 먼저 선순위 공제를 해야 돼요. 자신의 채권에 2억 플러스 알파 아닙니까? 이자는 뭐 1000이라 치고요. 그럼 이게 초과 아닙니까? 초과일 때 정산할 게 있거든. 그래서 이 법이 적용된다. 요 채권 때문에 초과되면은 가등기돼 있어야 돼요. 등기돼 있어야 돼요. 세 가지. 그러면 청산해라 이거예요. 고려대금업자처럼 꿀꺽하지 말라는 거죠. 나머지는 돌려주라는 거죠. 이게 포인트예요. 가등기 담보, 양도 담보하는 방법도 있어요.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주는 경우도 있어요. 그거는 문제 속에서 한번 봐보면 돼요. 자, 한번 봐볼게요. 1번에 이거 기출인데 이 법 적용되는 것 시가 5억 부동산에 선순위 저당권 있는 상태에서 1억을 빌리면서 1억 차용 찾았나요? 1억 차용이 뭡니까? 요거잖아요. 요거 대여금 채권. 차용이란 단어에서 요걸 딱 느껴야 돼요. 대물 변제 예약하고 이거 못 갚으면 집 넘긴다 예약하고 그 뜻이거든요. 돈 대신에 대물 물건으로 이 뜻이에요. 빌린 돈 대신에 물건으로 이게 대물이에요. 대물 넘기겠다 예약하고 가등기 했다. 가등기 한 거 맞잖아요. 지금 5억짜리고 2억이고 1억이고 하니까 어차피
초과되고요. 1번이 답이에요. 2번은 왜 안 될까요? 매매 대금 나왔잖아요. 아예 해당 없어요. 3번은 왜 안 될까요? 고려청자는 등기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등기 등록 안 되는 건 이게 적용이 안 돼요. 그 다음에 4번은 왜 안 될까요? 채권보다 작잖아요. 부동산 가격이 3천짜리니까 청산할 게 없잖아요. 나중에. 자, 5번 여기 이제 포인트죠. 3억을 빌립니다. 근데 이미 2억 채무가 있다. 그 선순위가 2억이다 이 뜻이에요. 부동산 가격이 얼마입니까? 4억짜리잖아요. 4억에서 2억 공제하고 나면 2억인데 3억 빌리면 미달이죠, 미달. 그래서 안 돼요. 5번 이걸 이해해야 돼요. 1번하고 5번만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자, 후순위 공제합니까? 선순위 공제합니까? 모든 채권 공제합니까? 세 번 다 시험 나왔거든. 선순위만 공제해야. 오케이. 자, 그 다음 2번 볼게요. 가담법 적용되는 거 찾아라. 주된 목적이 매매 대금 채권 확보다. 그러면 안 돼요. 주된 채권이 대여금이라 해야 돼요. 그 다음 공사 물품 대금 안 되죠. 토지 매매 대금 안 됩니다. 기억 니은 띄고 다 안 돼요. 소비대차로 인한 채권 담보하기 위해서 가등기 안 돼. 그거 요거예요. 빌려준 돈 가등기 해놨다 요거예요. 소비대차에 기한 차용금 채무와 준소비대차로 인한 채무를 담보할 목적으로 가등기 한 후에 후자 채무는 변제되고 차용금 채무만 남았다. 차용금 채무만 남았으면 요것만 남아도 되고요. 요 둘 다 남아도 상관없어요. 이 미음은 어떤 때 바꿔야 되는 건 기억 같은 걸 바꿔야 돼요. 기억을 한번 변형해 볼게요. 대여금 채권 확보가 주된 목적이고 거꾸로요. 그 다음에 매매 대금 채권 확보가 부수적이지만 매매 대금 채권은 소멸하고 대여금 채권만 남았다. 그럼 가담법 적용돼요. 그 논리를 적어야 되는데 얘가 조금 잘못 적었어요. 뭐 틀렸다고 말할 수는 없고. 자, 그래서 리얼하고 미음은 3번에 보면 틀린 거 찾아라. 차용금 담보에서 양도담보계약 체결됐으나 등기가 되지 않았다. 등기 안 돼 있으면 적용 안 됩니다. 계약만 해놓고 등기 안 돼 있으면 이 법 적용 안 해요. 다만 이 상태에서는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요거 판례가 하나 있어요. 아직 이 법은 적용 안 되고 등기를 안 했기 때문에 등기를 해달라고 요구할 수는 있다. 요까지 가면 맞는데 이 법 적용된 다음에 틀린 거예요. 등기돼 있어야 이 법이 적용되거든요. 1번이 틀린 거죠. 제3자 명의 가등기도 가능합니다. 합의가 되어 있으면. 담보 가등기인지 어떻게 판단할 거냐. 요거 초기에 몇 번 나왔는데요. 등기부에 기재된 형식대로 하는 게 아니고 형식적으로 그게 공부상으로 나타난 대로 하는 게 아니고 거래 실증자 당사자 의사 실제 거래 내용에 따라 판단해야 돼요. 맞습니다. 이게. 피담보 채권 범위는 저당권의 피담보 채권 범위와 같습니다. 담보 물건에 대한 담보 목적으로 소유권 이전 넘기 격려한 경우에 이게 양도담보죠. 담보 목적으로 소유권 이전 넘기 했다. 요 말 찾아야 돼요. 양도담보예요. 담보물에 대한 과실수취권은 누구한테 있는가? 사용수익은 누구한테 있는가? 원칙적으로 설정자에게 있습니다. 주인에게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맞습니다. 담보 목적으로 소유권 이전을 했다. 양도담보예요. 그게 소유권을 넘겨놨다.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놨다 뜻이에요. 그래도 사용수익은 설정자가 계속할 수 있는 겁니다. 과실수취권은 설정자에게 있는 겁니다. 맞습니다. 특약이 없으면 설정자 것이다. 자, 4번 볼게요. 틀린 거 찾아라. 이게 가등기 담보권자, 채권자가 할 수 있는 게 두 가지 있는 거 아시죠? 경매 통해 가지고 배당받는 게 이제 우선 면제 받는 거. 이러면 가등기는 소멸합니다. 배당받고 소멸하거든요. 경매에서. 그러면 가등기가 소멸하니까 본등기 청구 못하죠. 그것도 시험 몇 번 나와서 소멸했는데 본등기 하자고 자꾸 그 말 나오는 게 좀 이상한데 어쨌든 소멸하고요. 이렇게 해서 끝나는 방법이 있고
그 소유권 취득하겠다, 소유권 가져가겠다, 이게 권리 취득에 의한 실행. 자기가 채권자가 소유권을 가져가겠다, 요 방법이. 요게 바로 청산 절차거든요. 요게 청산 절차. 청산 절차. 요거 실행 통지하고, 변제기 지나서 실행 통지하고, 그 다음 몇 개월 지나야 돼요? 2개월 지나야 돼요. 근데 요 기간 지나버리면 그 청산금 지급하고 청산금 돌려주고, 여기서는 본등기 해줘야 되고, 부동산 인도도 해줘야 돼요. 요 두 개가 동시행이거든요. 이렇게 하고 나면 이제 소유권이 완전히 넘어가 버린 거죠. 이런 형태인데, 자, 요거는 이제 간단하게 낼 수도 있어요. 이런 걸 구체적으로 특히 두 번째 요걸 잘 내는데, 요거는 경매니까 법원에서 매각하는 거잖아요. 공적 실행이라는 거죠. 공적 실행에 의한 제3자한테 매각하는 거거든요. 처분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대금으로 나누어 준다. 처분정산이에요. 요거는 개인이 소유권 가져간다 했잖아요. 채권자가. 그러니까 사적 실행이에요. 이거는 처분정산이 아니고요. 소유권 가져간다. 귀속정산. 귀속, 소유권이 귀속된다. 채권자에게. 그리고 남는 돈 돌려준다. 귀속정산이에요. 요 두 가지만 있지. 요 방법 된다 안 된다. 요 방법. 요런 식으로 된다 안 된다. 개인적으로 팔아가지고 어떻게 나누자 이런 식으로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조금 전에 이야기했는데, 남는 돈 안 주고 그냥 자기가 다 하겠다. 청산 안 하고 그걸 뭐래요? 비청산 기속 안 된다는 거죠. 청산 안 하고 가져가지 말라는 게 이 법이거든요. 이걸 거쳐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적 실행에 의한 처분정산형이라는 말 자체가 벌써 여기서는 해당 없는 거예요. 공적 실행에 의한 처분정산 이게 있고, 사적 실행에 의한 기속정산 이거는 있단 말이에요. 비청산 기속은 아예 처음부터 인정 안 한다. 이런 형태인데, 자 1번 보세요. 기속청산 요거잖아요. 두 번째 거 요거. 이때 변제기 후에 평가액과 채권액을 밝혀야 된다. 실행 통지해라 이 말이에요. 이게 짧게 말하면. 통지 상대방은 누구냐? 채무자 이외에 물상보증인 포함되고, 담보가액기 후 소유권 취득한 제3취득자 포함되지 않는다. 이거 틀렸죠? 채무자 등이니까 모두에게 통보해 줘야 되거든요. 세 사람 모두에게. 채무자 등에게 통지해야 돼요. 그 다음에 즉시 또 후순위에게도 통보해 줘야 돼요. 2번 이게 틀렸고요. 채권자가 담보물의 객관적인 가액보다 낮은 금액을 주관적으로 평가한 금액을 통지하여도 유효하고 청산기간 진행에 영향 미치지 않는다. 감정평가한 금액이 실제 금액보다 낮게 평가되어도 일단 통지로서는 유효하다. 그 사건이거든요. 굉장히 시험 많이 냈습니다. 맞습니다. 청산금 통지 후 금액 다투지 못합니다. 채권자가 얼마 남아서 돌려줄 거다 이렇게 통보하고는 못 바꿉니다. 그게 다툴 수 없다. 목적 부동산 가액이 채권에게 미달하여 청산금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자, 이 문장 잘 해야 돼요. 목적 부동산의 가액이 채권에게 미달한다. 이 말은 감정평가를 해보니까 채권액보다도 적더라 이 말이에요. 이해되십니까? 처음부터 부동산 가격이 미달이었다는 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처음부터 미달이면 이 법 적용 안 하거든요. 아예. 근데 처음에는 됐는데 감평을 해보니까 채권액에도 못 미치더라. 그러면
청산금이 없다는 뜻이거든요. 청산 돌려줄 게 없다 이 뜻이에요. 없으면 없다고 통지해야 돼요. 이 문장이에요. 5번 지문 요거 조금 조심해야 돼요. 5번은 맞는 말이거든요. 자, 그 다음 5번 봅니다. 가등기 담보상 채권자가 담보 목적 부동산의 소유권 취득하기 위해서 실행 통지할 때 밝히지 않아도 되는 것, 자신이 금액 청산금 평가액 얼마다, 남은 돈이 얼마다 통보해야 되고요. 후순위가 들어가서 틀렸죠. 선순위가 얼마다 통보해줘야 돼요. 선순위가 얼마다 통보해줘요. 통지 당시 부동산 평가액 감평해보니까 얼마더라. 없으면 없다는 뜻, 채권액이 얼마다, 남은 돈이 청산금 얼마다, 이렇게 통보해요. 선순위 통보해야 됩니다. 후순위는 통지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6번 하나 더 봅시다. 가등기 담보 틀린 것. 가등기 담보권자는 소유권 취득 또는 경매 청구 중 선택하여 실행할 수 있다. 이것도 시험에 내는데요. 채권자가 선택합니까? 채무자가 선택합니까? 그걸 시험에 냈다고요. 가등기 담보권자 채권자죠. 채권자가 선택하는 거예요. 이건 이 사람 자유였거든요. 요렇게 할 건지 요렇게 할 건지. 채무자가 선택한다 이렇게 시험 냈어요. 뒤에 가면 그 문제 또 하나 있어요. 1번은 맞는 말이고, 채권자가 나름대로 평가한 청산금액이 객관적 청산금 평가에 미달하더라도 통지 효력은 있습니다. 이게 계속 나왔던 거예요. 청산금은 실행 통지 당시 목적 부동산 가액에서 그 시점에 존재하는 모든, 찾았나요? 모든 채권액을 공제한 차익이다. 틀렸죠. 선순위 공제하고 그 다음에 자신의 채권액 공제해야 되죠. 후순위는 공제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모든 들어가면 틀렸죠. 선순위하고 자기 채권액을 공제해야 돼요. 후순위 들어가면, 그러니까 모든이 틀린 겁니다. 가등기의 주된 목적이 매매 대금 확보에 있고 대금 확보는 부수적이다. 적용되지 않습니다. 담보 보존하기 위해서 채무자의 제3자에 대한 선순위 피담보 채무를 대위 변제하여 발생한 구상권. 자, 대위 변제, 빚을 대신 갚아줬다. 구상권이랍니다. 구상금 채권. 요것도 담보되는 것이 원칙이다. 맞습니다. 요거잖아요. 요거세요. 구상금 채권 요거. 지금 한 6문제 봤는데 여기서 크게 안 벗어납니다. 크게 벗어날 게 없어요. 문장, 지금 나와 있는 문장들만 이해해도 어느 정도는 다 됩니다. 자, 조금 있다가 7번 보도록 합시다.